이웃 주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행정기관에 수천 건의 민원 등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낸 악성 민원과 고소 건수만 해도 3년간 8,895건이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남성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 행정기관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고소와 고발을 해온 사건입니다. 남성의 고소 고발 상대는 그야말로 무차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준일 기자, 이웃들 사이에서 이 남성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서요? 일단 그 숫자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3년간 8,895건이면은 매년 계산해 보니까 2,960건이거든요. 거의 1년에 3,000건을 했다라는 건데 공휴일을 빼면은 매일 10건 정도의 고소 민원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어떤 식이냐면은 주민들이 부산 사상구의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운다고 고소하겠다. 강아지 목줄을 안 했다라고 하면 목줄을 안 했다고 사진 찍어서 고소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말다툼이 벌어지면은 뭐 나를 밀쳤다라고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민원 넣고 이런 게 매일같이 반복이 돼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섞거나 뭐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고소네요. 예. 이웃 주민들에게도 고소 고발을 남발한 남성, 왜 그런 것인지 경찰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파트가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이 한 65%가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주민들하고 뭐 자기가 이제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자기한테 욕설을 하면은 뭐 모욕죄로 고소하고 뭐 조금 뭐 저리 가라고 뭐 밀면은 뭐 폭행죄로 고소하고 뭐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박준 변호사, 이 경찰관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르니까 이걸 이용하고 악용해서 계속 고소고발을 남발한 이런 모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영구 임대 아파트 보니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지만 보복의 두려움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이사 갔던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 참다 못 참아서 아파트에서 주민 회의를 거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탄원서를 이제 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227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227명이요. 네. 김준일 기자, 이 피해자가 주민들만이 아니었다면서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해서도 계속 이렇게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면서요. 예. 새로운 뭐 시청 공무원이 오면은 인수인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사람 조심해라. 실수하면은 꼬투리 잡혀서 고소고발 당한다, 민원 당한다 이런 것들을 주의무이네요.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를 할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산시청 교통과에 뭐 계속 이런 거 버스가 바로 그 정류장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앞이나 뒤에서 정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바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좀 낭비하게 했고 심지어는 이제 경찰이 너무 시달리니까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이 사람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고소장을 또 11차례 이렇게 해서 경찰들도 고소를 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이 사람의 고소고발이나 민원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이 남성의 어떤 낮은 자존감, 욕구 불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배 통제 욕구, 이것을 엉뚱한 곳에다 발휘하는 것 같은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런 사람은 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영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맞냐면 2017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가 4,406건이고요. 부산시에 3,443건, 사상구청에 590건, 고소 228, 고발 103, 진정 103, 뭐 정말 한 9천여 건에 해당하는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이거보다는 뭔가 병적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욕구일 텐데요. 그 욕구 중에 하나는 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아 아동기에 성장하면서 부모나 주위로부터 충분한 애정 관심을 못 받아서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해서 고착이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 퇴행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지금 뭐 우리가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 처벌 기간 동안은 격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고쳐지겠는가? 고쳐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분명히 나오면은 또 고소 고발을 그렇죠. 계속 할 수가 있고 이게 그렇죠. 처벌이 무슨 뭐 20년, 30년씩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치료도 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무분별한 민원 제기와 고소 고발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소 고발 시에 인지세를 내도록 해서 무분별한 행정력 낭비를 조금이나마 방지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민원 수천 건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 이 상황, 물론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분명히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일본의 대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김준일 기자. 예.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는 단순히 처벌이나 계도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좀 예. 적극적인 치료 방식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도 낭비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러한 허위 고소 고발 지나친 민원을 막겠다고 그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 비용 때문에 민원 제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악성 민원 고소 고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어떤 제어 방안이 필요할 텐데 문제는 이 남성이 한 고소 고발 중에 아주 허황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좀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적이 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손해 위협을 받았다면서 김여정을 고발을 아하. 합니다. 대통령, 네. 국무총리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 고소 고발로 의미가 없는 것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력은 또 응대는 해줘야 됩니다. 절차는 밟아야 밟아야 되니까 되죠. 민원이 제기됐으니. 참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을 구속했잖아요. 네. 근데 구속한 사유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일단은 그 아파트에서 상해라든지 이런 행동도 많이 했고요. 예. 허위 고소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는 상당히 다양히 많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범법 행위를 했는데 무고죄도 있고요. 아하. 상해죄도 있고 예. 업무 방해 아니면 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많은 이웃들은 물론 관공서까지 고소 고발을 남발한 그야말로 고소왕이었던 남성. 결국 경찰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